네, 당신이 배고픈 단신. 식상합니다. 식상합니까? 네. 단신. 아니야, 이게 약간 그. 내 편집이다 이거. 바라바라바라밤 이거로 넘어갈 거 바로? KBO는 허삼영 전 삼성 감독을 2023 WBC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전력분석위원으로 위촉했다는 소식입니다. 허삼영 전 감독은 삼성 감독 취임 전 오랜 기간 전력분석 팀장을 역임했고 세이버 매트릭스의 현장 적용 및 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허삼영 감독을 네. 전력분석위원으로 위촉을 했어요. 알고 있었어요 저는 기사 나오기 전에. 9월 30일부터 파나마, 네. 나카라과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뉴질랜드가 참가하는 WBC 파나마 예선 라운드에 파견된다고 들었어요. 네, 지금 유럽에는 네. 그 조보명 감독님이 거기 계시고요. 네. 네, 이제 그쪽은 허삼영 전력 분석 팀장님 가 계시고 원 감독님도 엊그제 출국하셔가지고 이제 미국에 있는 그 한국계 네. 미치 화이트라든가 뭐 토미 에드먼 예. 그 김하성, 최지만 선수도 있으니까 여러 선수들을 만나서 이제 WBC 참가하겠냐 이제 의사타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직접 만나서 또 물어보기도 해요? 네, 근데 뭐 다른 채널에서 보니까 뭐 안 한다고 했는데 근데 그것도 제가 봤을 때 직접적으로 취재가 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또 새로운 소식이네요. 네, 염경엽 기술위원이 지금 기술위원장이 갔죠. 네. 가서 지금 아마 선수들을 만나고 있을 겁니다. 지금. 그렇군요. 네. 우리 장승아는 해외 출장은 없습니까? WBC 기술위원. 그거 아직 결정 안 났어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잠시만요. 저 와이프가 전화 와가지고. 네네. 여보 왜? 여보, 잘 도착했어? 나 찍고 있어 지금. 아, 그래, 알았어요. 뭐 때문에? 왜? 방송 중이니까 내가 카톡 남길게. 방송 중이가 카톡을 남긴다고? 그거 편집되나, 그럼? 편집되는데. 그럼 물어볼게. 지금 건조기 돌리고 있는데 여기 세탁기 전원은 꺼야 해? 아니야, 그냥 놔두면 꺼져, 그건. 알았어요. 네, 진선미 여사의 단신 뉴스였습니다. 아니, 집에 세탁기랑 건조기가 있는데. 알죠, 예, 위에 와이프는 이제 안 써봤잖아요. 저만 써보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데. 네네. 건조기 돌릴 때 세탁기 전원을 꺼야 되냐. 그거 물어본 거예요. 말투가 너무 이렇게 예쁘게 말씀하시네요. 그 거칠게 얘기하고 막 이렇게 투정 부리고 이런 그 말투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제 말투를 정말 싫어합니다. 형은 왜 그래요? 제 말투를 진짜 싫어해요. 제가 많이 혼나요.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이 형이랑 완전 정반대야. 네, 형님은. 진짜 정반대예요. 와. 배우려고 하는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낮았죠, 제가. 빠라바라바라바. 지난주 금요일에 올라온 댓글화에 직접 물어보세요. WBC 50인 장훈아가 과연 솔직하게 50인의 이름을 공개할지 궁금한데요. 이번 주 금요일 댓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병호 선수는 좀 궁금합니다. 김재현 선수, 박건우 선수는 박혜민, 홍창기는 안우진 선수가 들어갔는지. 댓글을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금요일입니다. 빠라바라바라바. 근소한 차이로 40인에 포함되지 못한 또 다른 위대한 선수들을 발표했습니다. 종합 투표 결과 단 0.32점이라는 근소한 차이로 41위에 오른 주인공은 바로 장승아였습니다. 지금 장승아가 정말 아쉽게 41위로 발표됐어요. 이거 보고 내가 얼마나 우라통이 터졌는지.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제가 이런 복은 없어요.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빠라바라바라바. 대한리그 왕중왕전에서 원광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가 결승전에서 만났습니다. 성균관대학교가 우승을 차지했다는 소식입니다. 장승아는 우승을 축하하며 대학야구 중계가 끝난 것을 굉장히 많이 아쉬워했다는 소식입니다. 일단 이 대학야구 소식을 좀 한번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재밌습니다. 성균관대학교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2대 9로 이겼죠. 4구입니다. 스윙! 스트라이크아웃! 성균관대학교가 왕중왕전 결승 불패! 사실 성균관대가 최근에 우승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이현수 감독이 그러니까 타짜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아마추어계 최고의 감독이거든요. 대학 최고의 감독인데 그러니까 뭔가 승부수를 던질 때 이런 것들이 확실히 김태형 감독 같은 느낌이 드는 진짜요? 거예요. 이현수 감독이. 투아웃의 말루입니다. 박정우 선수 1학년 선수입니다. 네, 야, 이게 쳐야 될지 말아야 될지. 쳤습니다. 그러나 플라이 높게 떴고요. 위타고! 잡지 못했어요! 자, 주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다 들어왔어요. 다 들어옵니다. 3명의 주자 모두 다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장면이 나오는군요. 결국 오늘 경기 변수는 햇빛이었네요. 원성준 선수라고 그 성균관대 유격수 4학년인데 네네. 그 선수 인터뷰를 이제 했는데 네. 원성준 선수가 이제 지명을 못 받았어요, 이번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하려고 그러는데 뭔가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거야. 일단은 지금까지 좀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드래프트 끝나고
마음 편하게 이제 4학년 친구들도 이제 다 같이 졸업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만약 프로에 지명이 됐다고 한다면 조금 더 뭐 이렇게 밝은 상황에서 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좀 화기애애했을 텐데 지명을 받지 못한 선수가 또 MVP를 차지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질문들이 자꾸 탁탁 막히는 거예요. 좀 마음 아프더라고요. 저는. 짠하네. 네, 진짜 짠하더라고요. 근데 원성준 선수가 네. 인터뷰를 되게 잘하더라고요. 네. 사실 대학 선수들은 인터뷰를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도 굉장히 답변을 잘하고 이제 다 대회 끝났잖아요. 네네. 전국체전은 나가나요?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전국체전 준비를 하셔야겠네요. 네네. 그래요? 그럼 노는 시간도 없을 텐데 휴식 시간도 없고. 쉴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팀장직을 4개월째 수행하고 있는 쌈마 강케가 얼마 전 KBSN 사장님과 단독 면담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사장님이 회사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물었을 때 강케는 50%의 만족감을 가지고 회사를 다닌다고 이야기했는데 너 조만간에 잘리겠다. 분위기가 좋지 않자 사장님이 부임하셔서 75%로 높아졌고 5%는 팀장이 돼서 총 80%의 만족감으로 회사를 다닌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생활 하네. 이어서 회사에 바라는 점이 있냐는 질문에 주 4일 근무를 실행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저 주말에 아니 저도 얼마 전에 그 엘리베이터 앞에서 네네. 사장님을 뵀어요. 네네. 근데 저를 보더니 90도로 이제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몰랐죠 누군지. 예. 근데 KBSN 사장님입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하시는데 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머리 색깔이 빨간색이라 이게 한쪽만 빨간색이시잖아요. 네네네.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네. 전혀 사장님 같지 않은데 네, 사장님이 사장이라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예. 한쪽만 이렇게 빨간색으로 좀 염색하시고 파란색을 여름에는 좀 더워가지고 파란색으로 하셨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이런 얘기를 사장님한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우리 사장님이 다 열린 마인드세요. 다 이제 수용해 주시고 정말 이렇게 사람들 특히 이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이야기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다 들으시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과감하게 얘기를 드리고 자 들어가자마자 야구로 오라 된다! 댓글 안 해. 죽어라. 먼저 3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위는 롯데 자이언츠 LG 트윈스 경기에서 나왔던 벤치 클리어링. 이게 3위였어요. 그 구승민과 문보경 선수가 그 사인 훔치는 것 때문에 좀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게 1대0 경기였죠? 네. 23일 경기였는데 맞아요. 초구 딱 볼이 됐고 이상호 선수 타석에 근데 구승민 선수가 딱 들어갔는데 문보경 선수는 이렇게 딱 봤죠, 2루주자를. 네. 한번 보니까 원래 투수들은. 근데 거기서 문보경 선수가 뭔가 이제 손동작이 약간 이상했어요. 뭐 이렇게 허벅지 허벅지를 뭐 이렇게 쓸어듬었다는데 네, 바지를 그 만져- 상황에서 구승민 선수가 약간 느낌이 이상했나 봐요. 그러니까 뭔가 2루주자가 이제 타자에게 뭐 구질이라든가 뭐 코스를 알려주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약간 느낌이 이상했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발을 빼가지고 약간 뭐 이렇게 2루 쪽으로 보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문보경 선수는 뭐 전혀 아니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으니까 뭐 네. 왜 그러지? 약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예, 그래가지고 이제 잠깐 이제 경기가 중단이 되고 다시 속개가 됐는데 이닝이 이제 바뀔 때 네. 김현수 선수가 이제 구승민 선수에게 이제 뭐라고 한 거죠. 그렇죠. 예, 바뀌면서 나가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확 벤치 클리어링이 발생했죠. 아니 근데 뭐 구승민 선수는 느낌상 거의 뭐 확신이 있었다. 사인을 훔치는 것 같다는 느낌이었다고 얘기했고 그렇게 느낄 수 있죠, 투수가. 네. 그럼요. 그리고 또 LG 쪽에서는 전혀 아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당연히. 네. 예.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각자의 위치에서 또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구승민 선수는 딱 그 들어갔을 때 어떻게 보면 문보경 선수의 동작이 이상하니까 네. 발을 풀어서 할 수 있죠. 네네. 아니 뭐 정상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문보경 선수에게 뭐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막 뭘 얘기를 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발을 빼가지고 이 느낌이 이상하니까. 예. 그리고 문보경 선수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리드를 하고 있다가 이거 만질 수 있죠. 만질 수 근데 있죠. 그거를 이제 구승민 선수가 약간 이상하게 볼 수 있어요. 저는 뭐 각자의 위치에서 다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거기서 이제 이닝 브릿지에 이제 김현수가 이제 뭐냐고 이렇게 나오면서부터. 되면서 이제 좀 일이 키워진 거죠. 네. 그런데 여러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네. 예, 근데 이제 김현수가 오버한 거 아니냐. 근데 김현수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김현수의 후배잖아요, 문보경이. 네네. 그럼 후배가 어떻게 보면 의심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선배로서 충분히 네. 왜 그렇게 의심하냐, 구승민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냥 일단락될 수 있었던 거를 약간 뭐라 해야 되나, 기싸움이라고 해야 되나? 기싸움. 예, 약간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 이후에 또 롯데는 어찌됐든 간에 사인을 또 바꿨다고 합니다. 장선아의 한 줄평 기다리고 있습니다. 속고 속이는 게 야구. 진실은 늘 거짓보다 빠르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나도 쓰면서 잘 모르겠다. 근데 일단 썼는데 좀 멋있더라고요. 네. 진실은 늘 거짓보다 빠르다. 약간 그러니까 이게 잠깐만 약간 이거 타짜에 나오는 그렇죠. 예.
하나이글스 2022 시즌 최하위 확정. 얼마 전에 우리가 그 하나이글스 포스트 시즌 탈락했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바로 이제 핫 이슈를 꼽았었죠. 예. 근데 이제 그런데, 예. 최하위로 결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습니다. 3년 연속 최하위 확정. 이게 3년 연속 최하위 확정. 진짜 이글스 팬들은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하나 입장에서는. 9번째 최하위예요. 그러니까요. 하나이글스 경기가 시청률이 진짜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팬들이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시즌 초반에는 뭔가 1군 무대 데뷔하는 선수들도 있었고, 그리고 기대가 좀 되는 선수도 있었는데, 계속 이제 뭐 6연패, 8연패, 뭐 9연패, 뭐 9연패 뭐 하다 보니까 네. 이제는 완전히 등을 돌린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요. 봤을 때. 예. 패배 숫자가 90패를 좀 넘어설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근데 100패는 안 될 거라고 될 거- 얘기하더라고요. 다 줘봤자 99패라고 네,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거의 100패 가까이 한 건데. 그렇죠. 144경기에서 한 100패 가까이 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2번 지고 1번 이긴 거예요, 거의. 그나마 좀 팬들은 이제 신인 선수들, 이제 희망을 좀 걸고 있는 그런 선수들을 보면서 위안을 삼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래도 문동주 선수가 좀 좋은 피칭을 보여줬고. 잘 던졌죠. 5이닝 1실점 네. 했으니까. 이제 김서현 선수 들어왔고. 들어올 거고요. 올 거고요. 네. 이제 내년을 좀 기대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런데 문동주 선수 작년에 하나 지명될 때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랬었죠. 문동주가 들어와서 좀 하나를 바꿀까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국 문동주도 뭐 큰 부상 2번을 당하면서 시즌 내내 거의 활약이 없었고. 네. 3년 연속 최하위를 하게 된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뭐 한두 개 좀 주요 원인을 찾는 건 선수가 어떨까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선수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팀하고 진짜 이게 경기를 이렇게 치르다 보면 기량 차이가 진짜 눈에 보여요. 특히 이제 수비 같은 경우에 보면 진짜 뭐 저런 것도 놓치나? 뭐 이 정도의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근데 왜냐하면 공격력 같은 경우에는 점수를 많이 못 내게 되면 뭔가 팀이 약해 보이는 경우들도 있지만 마운드가 약하고 그리고 이제 수비에서 어설픈 플레이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팀이 정말 약해 보입니다. 음. 그래서 마운드와 수비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장기 레이스에서는. 방망이는 좋은 투수를 만나면 진짜 2점 석점 뽑기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 팀의 1선발들 만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2선발 만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김광현 이런 거 만나면 네. 2점 내기 힘들죠. 석점 내기 힘들어요. 그러면 그거는 다 팬들이 봤을 때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좋은 투수 만나면 당연히 타자들이 어떻게 매일 뭐 5점, 6점을 뽑겠습니까? 장기 레이스를 펼칠 때 진짜 어이없는 시책 나오고 뭐 주루사 나오고 보넷 플레이 진짜 자주 나오게 되면 야, 저 팀이 진짜 약한 팀이구나 이렇게 확 느끼거든요. 근데 한화가 올 시즌 보면 특히 수비에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세게 말씀드리자면, 아니, 아직 수비 말씀 계속 해주셨는데, 아직 정확하게 수비의 기본도 좀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왜 거기다가 시프트까지 해가지고, 더 그렇죠. 헷갈리게 만들고, 더 힘들게 뭐가 좀 기본이 정확하게 갖춘 상태에서 시프트라도 해야 되는데, 요것도 좀 그것도 문제가 아닌가. 안 되는 그러니까 부분이 시프트라는 게 네. 어떻게 보면 선수들의 그 주전 선수들의 기량이 어느 정도 올라오고 그렇죠. 완성도가 있을 때 이 시프트를 했을 때 이 효율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포지션을 확실히 소화한 이후에 가능한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정은원도 굉장히 실책이 많고 그러니까요. 하수석도 실책이 많고 아하. 노시환도 사실상 수비가 그렇게 막 진짜 하이 클래스 정도는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1루는 또 김인환이 지금 보고 있고 네. 뭐 이성곤이라든가 시프트라는 거는 결국에는 수비 위치를 옮기는 거잖아요. 네. 내 위치가 아닌데 가 있는 거잖아. 그렇죠. 네. 근데 내 위치가 아닌데 가가지고 거기서 수비를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죠. 쉽진 않죠. 네. 네. 근데 뭐 프로 생활을 오래 한 선수들이 뭐 그게 어려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네. 이게 유격수를 보다가 만약 베이스 2루 베이스 쪽에 가 있다 보면 이게 질이 다릅니다. 타구의 질이 달라요. 그렇죠. 송구 네. 거리도 다르고. 송구 거리도 다르고 타구의 질이 달라요. 네. 타구가 오는 뭐 회전이라든가 방향이나 이런 것도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수비를 잘하는 선수들도 시프트를 하게 되면 어려워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렇겠죠. 너무 극단적인 시프트는 오히려 완성되지 않은 선수들에게는 조금 부담이 되고 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네. 되게 근데 수비로 감독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지금 2년 연속 최하위잖아요. 만약 국내 감독이었다고 한다면 무조건 경질이겠죠? 네. 그런데 뭐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보니까 오히려 수배로 감독을 좀 옹호하는 글들이 좀 몇 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선수풀이 적고 선수층이 좀 얕다 보니까 수배로 감독이 무슨 죄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뭐 임기를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그런 댓글을 볼 때마다 그냥 과연 국내 감독이었다고 한다면, 네. 저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을까? 뭐 오히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오히려 장승 역으로. 국내 감독 2년 연속 꼴등하면 무조건 경질이죠.
2년 연속 꼴등하고 안경질된 감독이 없었죠. 없어요. 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2년 연속 꼴찌한 팀이 사실 몇 팀 없어요. 지금 예전에 맞아요. 네. 롯데였고 지금 하나이글스가 3년 연속 지금 최초라고 알고 있는데. 그 KT가 네. 2015년도, 창단 이후에. 16년도, 17년도 꼴등을 3년 연속 꼴등을 했습니다. 예, 창단 이후에.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창단 팀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한 어떤 그런 그 우리가 봤을 때 약간 너그러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 같은 경우는 창단한 것도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얘기가 또 나가면 아마 또 파장이 좀 일어나겠죠. 또 뭐 하나 팬들은 뭐. 근데 저는 최하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봐요. 한 줄 평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 하나이글스 이제 대전 구장 이렇게 보다 보면 열심히 이제 응원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예, 순위에 상관없이. 네. 그런 분들에게 이제 한마디 하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아, 뭐 할게요. 와닿습니다. 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살을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왜 이렇게 우울하게 끝내냐 너? 어? 왜 이렇게 아니 우울하게 끝내냐? 하나이글스가 지금 최고였는데 지금 기쁠 수가 없잖아요. 기아, NC 5위 자리 놓고 3연전을 했는데 2승 1패를 기록하면서 네. 5위 자리를 수성을 했습니다. 9월 22일 목요일 경기에서는 3대1로 양현종 선수가 올라와서 구창모의 맞대결이었는데 네, 일단 예. 이겼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 경기가 시청률이 많이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9월 23일 경기에서는 5대2 그리고 토요일 경기에서는 3대0으로 야 이의리 선수가 진짜 잘 던졌고 네, 6이닝. 이 이후에 올라왔던 불펜 투수들도 한 점도 내주지 않으면서 6위 도전을 확실히 뿌리쳤습니다. 네. 한 경기 반차로 이제 벌렸으니까. 와. 일단 기아가 일단은 뭐 한숨 돌렸는데 한숨까지는 아니고 예. 한 반숨? 반숨? 들숨 정도만? 이게 아니라 그냥 요 정도. 요 요 정도만? 그 정도 지금 돌렸다고 봐야 돼요. 예. 아니 근데 정말 잘해준 거는 정말 중요한 순간에 양현종 그리고 이의리 선수가 진짜 잘해줬다. 양현종 선수가 이날 경기에서 8년 8시즌 연속 그 170이닝 170이닝 이상 기록을 세웠죠. 기록을 했죠. 근데 예전에 송승준 선수가 했던 얘기가 좀 생각이 나요. 선발 투수들은 점수를 좀 내주더라도 6이닝, 7이닝 던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게 더 중요하구나. 얘기했거든요. 양현종 선수가 사실 많은 분들이 2점대 평균 자책점 뭐 생각을 했겠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맞고 있거든요. 주자가 배치된 상황에서 뭔가 많이 맞고 있어요. 그런데도 6이닝, 7이닝 던져주잖아요. 이게 8시즌 연속 170이닝, 이닝이 다치지 않고 진짜 꾸준하게 돌아야 돼요, 로테이션. 야. 근데 이제 팬들이 봤을 때는 그래도 양현종인데, 평균 자책점 3점대 후반이 웬 말이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 근데 진짜 양현종 선수가 한 해 한 해 나이가 이제 먹어가면 사실 이제 스태미너도 떨어지고 이제 구속도 한 2kg 떨어졌어요, 양현종 선수가. 근데 그런 걸 생각을 했을 때 그래도 진짜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예. 남은 경기들이 또 이게 잘 치료되겠습니다. 롯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힘들어진 것 같아요. 네. 예, 오히려 경기 수가 조금 더 남은 삼성이 지금 기아하고 3경기 차이거든요. 네. 근데 기아보다 한 경기를 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롯데는 경기가 좀 많아요. 삼성하고 NC 그리고 기아 네. 이렇게 이제 3파전이 될 가능성이 이제 잔여 경기에서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 줄 평으로 해주십시오. 지켜내기는 했는데 점점. 점. 또 다음번 이제 금요일에 댓글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구로 라된다. 죽으라.